네,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 공천이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치열한 경선을 뚫고 최원용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차화열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아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평택 지역신문협의회에서는 최원용, 차화열 두 후보를 모시고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정치 철학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5월 6일자 평택시민신문과 평택자치신문, 평택시사신문에 공동으로 게재될 예정이며 영상으로도 제작돼 미디어 평택과 각 신문사 유튜브에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65만 대도시로 성장한 평택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100만 대도시를 향한 여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4년간 평택시정을 이끌 평택시장 선거가 갖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터뷰가 6월 3일 치러지는 평택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원용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최원용 후보는 지난 4월 19일과 20일 치러진 공재강 후보와의 최종 경선에서 승리하며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으며 평택시 부시장, 경기경제자유구역 청장 등을 역임한 후 정치에 입문해 평택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원용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3차에) 걸친 경선 과정을 제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최종 승리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제 선택된 것은 우리 평택 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택해 주신 우리 평택 시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시장 도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냈고 또 시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그것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가능한 빨리 지켜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모습을 빨리 해결하는 그런 모습,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평택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 나갈까. 뭐 해결하는 과정,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정에 있어서는.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그 과정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택에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아까 말씀 그 모습대로 우리 평택의 여러 가지 그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그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 또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진짜 일하는 시장 뽑아주신다면 일하는 시장의 모습, 해결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째는 이제 평택시 행정을 시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다녀보면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이제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시장 직속 민원 창구를 개설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시장을 만나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다고 하셔서 타운홀 미팅도 지금까지 좀 다른 방식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그 타운홀 미팅을 할 거고 간부에도 저희가 이제 생중계해서 투명하게 우리 행정의 모습을 좀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는 시민들께서 이제 교통 불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그런 문제, 우리는 이제 역도 있고 대중교통 버스도 있고 한데 그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또 교육 문제를 우리 평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 문제가 우리 뭐 남부 쪽은 뭐 과밀학급 문제가 있고 또 서부나 그런 곳은 또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 학생들이 불편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안에 했던 그 세 가지 시민들 중심으로 행정을 좀 시민 중심 행정으로 돌려드리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뭐 차도 지금 많이 막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대중교통의 복잡한 문제, 그리고 이제 교육 여건을 좀 개선시키는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갈등은 뭐 우리 이제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경기도 또 대한민국 전 세계의 문제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균형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 안에서 한 곳이 너무 발전하고 한 곳은 소외되면은 사실은 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푸는 방법은 각 지역에 맞게 맞춤형 성장을 해서 골고루 성장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덕 지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평택에 경기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고 우리 서부권은 교육 문화의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북부권은 우리 뭐 삼성 반도체가 있으니까 그 산업과 주거가 조화된 도시, 우리 서부권은 또 산업, 그다음에 문화, 관광, 물류 거점의 도시로 만들어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교통이 중요하거든요. 교통과 도로가 중요해서 단절된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민간의 갈등, 민민의 갈등,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 문제는 결국 소통하고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평택시가 어떤 개발 행정을 하든 뭐 아니면 민간에서 개발 행정을 하든 그 주위에 이해관계자들한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좀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개발 과정에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버넌스 역시 무슨 개발을 할 때 시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민, 그 다음에 시민, 시, 그 다음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항상 협의해서 자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소통과 거버넌스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시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이제 평택시장이 하면 갈등 조정 팀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과나 팀 정도 수준으로 만들고 이게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개국정비 사업 하실 때 그 관련되는 이해관계들하고 엄청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갔거든요. 저는 그런 그 행정에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장사시설을 하든 뭐 폐기물시설을 하든 일종의 예이긴 한데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시민들이 몰랐다는 거거든요. 이해관계자들이 몰랐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처음에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잘 충분히 정보를 소통하고 또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뭐 그 문제도 나중에는 좀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좀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평택이 그동안 너무 성장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근데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저의 그 시로 제가 시장 출마할 때 성장의 내실을 더하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실이 뭐냐면 시민들을 만나보면 생활 불편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생활 불편을 해소해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딴 사람들한테 평택에 와서 살읍시다 이런 도시를 만드는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교통, 교육, 그 다음에 안전, 의료, 문화 이거를 이제 그 성장에 맞춰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통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생활권을 만들도록 노력할 거고 교육은 지금 교육 TF를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국회의원님들 뭐 교육청 다 이렇게 해서 교육 TF를 만들어서 시민들 불편을 직접 시장이 챙기도록 할 거고 또 문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평택시 문화생활 대전환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민들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는 부분이 병원이에요, 병원. 그래서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빨리 제가 시장이 되면 업무를 챙겨서 아주대병원도 정착하도록 하고, 서부 쪽에 또 우리 화양주의 병원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서 시민분들이 병원 때 특히 젊으신 분들이 어린이 그 병원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이 응급센터나 달빛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구역 권역마다 이렇게 만들고 하고, 또 이제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또 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로 진학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또 권역별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진학뿐만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30년 행정을 한 행정 전문가이고 행정을 하면서 성과를 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평택개발지원단장 할 때 고덕제 신도시 설계에 직접 참여했고, 또 삼성 반도체 평택공장을 유치할 때 실무자로 제가 일했던 사람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경기도지사로 모시고 일할 때는 그 코로나19 때 재난기본소득을 했던 사람이고, 또 현덕주의 같은 경우에도 16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거를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개발을 재개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저는 성과를 내는 공무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성과를 내는 모습은 여러 가지 쌓여있는 그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그 속도감 있는 행정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감 있는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시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행정 전문가. 두 번째는 저는 중앙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기조실장으로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네트워크,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30년, 20년 이상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택에 여러 가지 현안을 풀려고 그러면 평택시만의 힘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 경기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평택의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 평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몸으로 뛰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정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경선을 하면서 정치를 잘했다는 생각, 정치인이 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일 때는 사실 시민들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시민들을 사무실에서 만나는데, 이제 경선을 하면서는 시민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니까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직접 제가 몸소 느낄 수 있었는데, 시민들이나 당원 동리들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평택은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선택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에 있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좀 해달라. 현정이 평택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행정이 좀 안 되고, 두 번째는 민원을 제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와닿지 않고 민원에 대한 시장에 대한 민원이 시장까지 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담아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시민들이 진짜 행정에 대한 효능감, 평택 행정이 있어서 시장이 최원영이 되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내 목소리가 직접 시정에 반영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드리는 약속이었고, 그런 모습을 실천해 가는 것이 앞으로 평택시정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평택 30분 생활권입니다. 우리 평택이라는 도시가 그 수원시에 비교해서 4배 정도 큽니다. 수원이 120평방킬로고 우리가 458평방킬로이기 때문에 4배 정도 커서 또 동서로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동서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철도, 우리 KTX, 우리 지제역도 있고 여러 가지 철도 자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유효하게 이용하는 게 필요해서 우선 KTX 경기 남부 역사, 그리고 GTX AC 조속하게 지지역에 우리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말씀이 신안산선의 연장, 신문당선 연장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도로가 막힌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그 정해진 시기보다 가능한 얼마라도 땡겨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시민 불편을 해결하고 또 하나는 평택이 지금 그 서울의 서울의 603평방킬로미터에도 불구하고 외곽순환도로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시장에 취임하면은 그 평택 외곽순환도로를 만들어서 북부와 동서, 남부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소통, 그리고 유기적 연결 체계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특히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겁니다.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오래 기다리는 그런 모습 같은 걸 해줘서 이제 재원은 뭐 철도 같은 그런 부분은 이제 국비와 도비를 조달하는 문제,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이제 시비를 많이 조달을 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결하고 특히 학생들이 이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통학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들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통학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그 일례를 들면은 우리 그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제천에서 평택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일종의 외곽순환도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로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모습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근데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선이 끊어져 있고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고덕을 통과하는 도로가 옛날에는 그 외곽도로 역할을 했는데 지금 고덕 시내를 통과하다 보니까 외곽도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정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통과도로는 약간 위쪽으로 돌려서 외곽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우리 지방도 302호선으로 해서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을 하면은 그 재원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재원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부담시키는 게 맞는 거고 나머지 시에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부담시켜서 충분히 제 임기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네. 평택형 외곽순환도로. 그렇죠. 평택형 외곽순환도로죠. 네네. 제가 절실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절실한 문제인데 시민들을 만나보시면 그 생활의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시민들이 살면서 편안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여기 오면은 계속 정착하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첫째는 이제 그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불편이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를 해서 이제 특히 서부 쪽 분들은 중학생 정도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남부로 이사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 쪽 분들은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저 북부의 학부모님들은 또 통학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대중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차가 있는 분들은 뭐 어렵지만은 차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차가 없는 젊은 분들이 대중교통 문제를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특히 서울로 수원으로 이동하는 그런 광역교통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게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래서 돌봄의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특히 여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원 같은 것도 저는 약간 그 개별화 시키려고 해요. 모든 공원을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고 어느 공원은 어린이들 전용 공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특화된 공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좀 정착하기 좋고 시민들이 살아보니까 굉장히 편하네. 이 도시는 정말 살고 싶네. 저는 그렇게 되면 80만도 되고 100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런 도시가 안 되면 시민들이 결국 떠나가거든요.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도시가 돼서 불편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행정가에서 정치가로 변신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정치는 행정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그 공무원의 틀에서 그런 많은 한계를 느꼈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된다 그러면 그 한계를 벗어나서 시민들이 필요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모습, 그리고 못하는 거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이번에 경선을 하면서 정말 감사드렸던 것은 제가 밤늦게 상가를 많이 다니는데 우리 상가 주인들께서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고, 어떤 때는 콜라도 주시고 어떤 때는 물 한 잔 주시면서 그분들께서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 또 소상공인들을 많이 살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 시장이 되면 소상공인인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할 거고, 말씀드리면 지역 카페 같은 경우에도 좀 예산을 많이 세우고 인센티브도 많이 해서 그 시민들께서 지역 카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정말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되면 첫째는 소통, 두 번째는 속도감 있는 행정, 마지막에 책임 있는 행정을 해서, 책임 있는 행정은 해결하는 행정입니다. 이 벌려놓는 행정이 아니라 하나하나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해서 시민들께서 정말 평택시장이 바뀌니까 시정이 바뀌고 평택시청이 있어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정말 평택시청에 필요한 얘기를 얼마든지 하고 싶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평택시청, 평택시정, 평택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사 주간 후보자 초청 토론회나 선관위 주간 토론회도 예정돼 있고, 아마 사회단체에서 아마 후보님을 많이 초청해서 간담회를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후보자가 되기를 바라고 앞날의 행운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